105번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A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행정고시 문제 출제됐던 거 변형입니다. 해당 대학의 총장 임용 후보자로 갑을 1순위, 을을 2순위로 추천을 하였다. 우선순위를 대학에서 정해서 추천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A대학에서 복수를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총장 임용 적격성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후순위로 추천을 받은 을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한테 제청받은 사람을 심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제외를 당하게 되면은 애당초 대통령의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질 못합니다. 이로써 임용제청에서 제외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게 된 갑은 장관의 위 임용제청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여기서는 지금 을에 대한 임용제청의 취소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에 대한 임용 제청 제외 처분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처분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당의 소송에서 일관되게 자기의 우선순위자, 내가 1순위자였다 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위 임용제청에 본인에 대한 제외행위가 위협하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우선순위자다. 지금 이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복수 추천을 하면서 순서를 매겨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구속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자라는 주장은 자신 갑에 대한 제외 처분의 위법 사유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위협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건가? 만약에 소송 도중에 대통령이 장관의 임용제청에 따라 을을 A대학의 총장으로 임용을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임용처분 단계까지 갔고요. 여기서 대통령이 제청된 대로 을을 결국은 임용처분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임용 제외 처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 쪽은요, 을에 대한 임용 제청을 갑이 소를 제기할 때는 본인에 대한 임용 제청 제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용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임용 제외 처분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등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계속 그에 대해서 아니다 타박을 했는데 이게 거부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지금 거부를 당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제외를 시키고 한 것은 불이익 처분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불이익 처분 언제나 적극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용을 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대학의 장에 대한 임용제청권은 교육공무원 법령에 교육부 장관한테 있다고 되어 있고 최종적인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분에서 뭘 생각을 해보시냐면 제일 핵심은 대상적격이에요. 대상적격. 임용제청 제외 행위가 있었는데 그 임용제청 제외 행위가 과연 처분이냐 이겁니다. 과연 처분이냐.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내부행위 중간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제청 제외라는 거에 이 내부행위 중간 단계의 처분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적인 처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 제외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충성을 적용시켜서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충성이라는 거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대통령의 임용제외 처분이 나오기 전에 굳이 대통령의 판단까지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로 연결시킬 것 없이 그것이 잘못했다면 이 앞선 단계에서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무슨 뜻이죠?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등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수리 거부 등에서 판례가 말한 것처럼 이건 장래 위험 방지 필요 측면입니다. 예, 조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여기서부터 해결한다. 라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례처럼 접근을 해도 저처럼 접근을 해도 우선 출발은 이것은 교육부 장관의 행위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원칙적으로 처분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그리고 둘 다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론적으로는 결국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시키는 이유를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판례는 보충성을 던졌고 저는요 장래 위험을 던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쪽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임용 제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의 임용 처분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중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으로 대통령 결정 나오면 그 교육부 장관의 행위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뒤에 있는 최종적 행위에 흡수돼서 실효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통령의 처분 나오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되고 이렇다면 소변경이 필요해지겠죠. 소변경이 그와 같은 문제가 이제 판례에서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중간에 우선순위자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주장 책임 관련 문제입니다. 주장 책임. 이것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만. 근데 다른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건 위법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행정소송법 26조에 직권심리, 요번에 직권심리 좀 조심하시고요. 직권심리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직권심리 관련돼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남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상적격 요 부분 이제 기본 잡아주시고 직권심리, 취소의 심리 쪽 파트 그리고 대통령의 처분 나왔을 때 협의 수익 요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고 있죠. 조립식 있고요.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 제외행위 이렇게 바라보시라고 했죠. 우선은 내부행위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아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 자체가 애시당초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외가 되면 그렇다면 이 장래 불이익 방지라는 측면에서 판례는 조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다. 이게 지금 이 갑의 어떤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부 처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법이 조리상 신청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신청 행위가 없는데 무슨 신청권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타박을 했던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 결국은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시킨다는 거죠. 출제 뭐 될 만한 부분이죠. 이번에 형식적 행정행위. 그 다음 판례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충성 접근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처분으로 인정하면 이건 거부는 아니고 불이익 처분이 되니까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면 원고적격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심리 부분 넘어가 보시면 교육공무원 법령에서 복수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따라서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거나 장관이 대통령이 임용을 했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위협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 때 위협해지냐? 정말로 광범위한 임용 관련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성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부적격 사유가 없다. 그리고 저 을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다.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주장을.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가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주장을 한 바가 없다는 거죠. 행정소송법 26조가 직권심리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주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로부터 직접적 주장 사실, 즉 우선순위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이 도출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주장이라고 이해될 수 있겠다. 합리적 의심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합리적 의심의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물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적격 사유가 없다, 쟤한테 부적격 사유가 있다라는 내용과 우선순위자다라는 문제는 전혀 공통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장만 갖고는 법원은 적격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고요. 바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도중에 소송 도중에 대통령이 결국은 을을 후보자로 임용 처분을 해버렸다면 갑에 대해서는 임용 제외 처분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얘는 중간 처분